안녕하세요. 라이브러리 만들자 다섯 번째 강좌입니다. 우리 자신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것을 여기저기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브러리에 이메일 전송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메일을 많이 보내는 윈도우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나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백그라운드로 돌면서 필요할 때 노티피케이션을 이메일로 계속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C샵으로 이제 이메일을 발송하는 코드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을 텐데요. 저는 이메일을 보내는 코드 자체보다는 이걸 라이브러리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바로 코딩으로 들어갈게요.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우선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싶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메서드로 만드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작성한 코드니까 지우고 사용을 할때 간단하게 받는 사람, 제목, 내용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클래스명을 이메일 매니저로 한다면 이메일 매니저에서 send라는 어떤 메서드를 호출해서 to 누구한테 보낼 건지 subject, 그 다음에 제목, 그리고 컨텐츠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은 이메일이 발송되도록 하는 그런 이메일 클래스를 이메일을 보내주는 클래스를 하나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설정 값들이 필요해요. 우선은 이 값들을 하드 코딩해서 가장 간단한 이메일 전송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파일을 하나 추가하고 클래스명을 이메일 매니저로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베이비 캐롯이라는 라이브러리의 툴즈라고 우리가 폴더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이메일 매니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매니저는 클래스를 추가를 하고요. 자, 이거를 퍼블릭으로 해야겠죠. 그래야 저희 라이브러리를 참조로 레퍼런스 추가했을 때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객체 생성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스태틱 메서드로 send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send고 자, 받는 사람이 있고 subject 제목이 있고 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모두 나열을 해볼게요. 먼저 보내는 사람 주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sender를 하드코딩 할게요. not reply 보낸 사람은 뭐 테스트 할까 이렇게 할게요. 우선 메일을 보내줄 서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요. 우리가 특정 서버에 이런 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데이터를 넘기는 것이고요. 실제로 메일을 보내는 건 메일 서버, 즉 SMTP 서버가 합니다. 이 서버에게 메일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요. 전 세계의 많은 컴퓨터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컴퓨터를 식별을 하냐면 우리가 사는 집에는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로 소포를 보내죠. 컴퓨터들도 모두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IP 어드레스라는 건데요. 뭐 60.128.444.25 뭐 이런 식의 숫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문자로 받고 매치를 시키는데 이게 도메인 네임이 됩니다. 네이버닷컴, 구글닷컴 이런 도메인이 실제로는 숫자로 된 IP 어드레스와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나 도메인 네임으로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에 하나 이상의 서비스가 돌고 있다면 가령 메일을 보내주는 SMTP 서비스가 돌고 있고 파일을 전송해주는 FTP 서비스가 돌고 있고 HTTP 웹 서비스도 돌고 있다면 한 컴퓨터 내의 각각의 서비스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숫자 형태로 된 포트 넘버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컴퓨터가 하나 이상의 외부와 통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각 서비스들은 하나의 포트 넘버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만약 메일을 보내주는 SMTP 서비스가 포트 넘버 25번을 할당받아서 돌고 있다면 포트 넘버 25번을 가지고 접속하는 모든 외부 요청을 SMTP 서비스가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다시 간단히 말하면 특정 컴퓨터에 특정 서비스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IP 어드레스나 도메인 네임 같은 호스트명과 포트 넘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호스트명과 포트 넘버로
모든 서버와 그 서버에 있는 서비스가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서버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보통 호스트명과 포트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하드코딩을 할게요. 우선 자, 메일을 보내주는 실제 서버가 smtp.com이라고 합시다. 지금 내가 IP 어드레스가 아니라 도메인 네임을 적었어요. 자, 그리고 포트 포트 넘버를 2525라고 할게요. 디폴트 포트 넘버가 25번인데 저는 이제 그냥 2525로 우선은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명과 포트 번호를 가지고 아무나 와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안 되겠죠. 마구 스팸 메일을 특정 서버를 통해서 보내면 그 서버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다른 메일 서버가 또는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에서 보내진 메일은 차단해 버리게 됩니다. 해서 보통 메일 서버는 메일 요청을 하는 프로그램이 인증된 것인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제가 하드 코딩 할게요. 자, 이제 필요한 세팅 값들은 다 있고 메일을 보내는 코딩을 해볼게요. 보낼 메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system.net.mail에 있는 메일 메시지 객체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요. 메일 메시지 지금은 우리가 사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유징을 이용해서 특정 패키지에 있는 그 클래스들을 사용하겠다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일 메시지는 system.net.mail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 메시지를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메일 메시지로 새로운 메일 메시지를 자, 만듭니다. 이 메일 메시지에 메일을 보내는데 필요한 모든 값들을 이 객체, 메일 메시지 객체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우선 보내는 사람, 메일 메시지에 from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 from에다가 여기에 이제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적으면 되는데 이 from의 타입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메일 어드레스 타입이죠. 메일 어드레스 타입. 이 메일 어드레스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해 주면 되는데 메일 어드레스는 우리 스트링으로 보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스트링으로 해서 생성자의 인자로 해서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sender가 이런 식으로요. sender 스트링을 생성자 인자로 해서 만들어서 from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참조 또는 수문 참조 이 모두가 메일 어드레스 객체가 사용됩니다. 이제 받는 사람을 설정을 합니다. 받는 사람은 메일 메시지 2라는 컬렉션인데요. from과는 달리 from은 보시면 메일 어드레스죠. 메일 어드레스 객체 하나인데 to는 메일 어드레스 컬렉션이에요. 얘는 컬렉션입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받는 사람은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에서 뭐 몇 명까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to라는 메일 어드레스 컬렉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컬렉션은 항상 add나 insert 같은 메터드를 제공하죠. 값을 여러 개를 컬렉션에 추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ad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new mail 어드레스 우리가 여기서 to로 받는 사람이 주소가 이메일 주소 들어오죠. 그래서 이 to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또 있다 그러면 to에 add 그래서 또 넣으면 되겠죠. 이 add라는 메서드를 잠깐 보시면은 이 지금 함수의 오버로딩이죠. 두 개의 다른 인자를 받게 돼 있는데 하나가 이 메일 어드레스 객체를 받는 거고 또 하나를 보시면 이 스트링을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이메일 주소를 스트링을 받아서 그리고 그거를 받는 사람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건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addresses로 돼 있죠. 이게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메일 주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가 하나의 스트링 형태로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뭐 설명을 보시면은 콤마 구분자로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 형태로 우리가 받는 사람이 스트링 형태로 들어오죠. 그래서 to를 이렇게 바로 적어도 돼요.
테스트로 바로 적어도 되고, 이 to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test.com 이런 이메일 주소 하나일 수도 있고, 콤마로 구분된 test2@test.com 이렇게 콤마로 구분된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가 하나의 문자 형태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제 제목을 작성을 할게요. 메일 메시지의 subject이라는 속성으로 되어 있고요. 속성에다가 subject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내용을 넣는데 이메일 내용이 HTML인지 그냥 일반 plain 텍스트인지를 설정하는 그 플래그가 있어요. 그게 is body HTML 있는데 보통 이제 HTML로 보내겠죠. 그래서 true를 설정을 하고 메일 메시지 body 이제 내 컨텐츠인데 메일의 내용이 되죠. 이걸로 그냥 컨텐츠 우리 인자로 들어온 서브젝트과 컨텐츠를 그냥 여기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는 메일이 얼마나 중요한 메일인지를 나타내는 값이 있는데 그게 메일 메시지의 priority예요. 이게 priority가 low에서 normal, high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normal로 보내죠. 이 normal로 하면 되는데 이걸 중요하다고 해서 high로 해서 보내게 되면 이 받는 사람의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이 표시가 돼요. 막 느낌표가 나온다거나 하는. 근데 무조건 이렇게 priority high로 해서 보내면 받는 사람이 싫어하겠죠. 이제 보낼 패키지를 이 메일 메시지라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하시면 보낼 패키지를 다 싸고 이제 제가 속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낼 패키지를 다 싸고 주소도 적어 붙였어요. 이제 이 패키지를 보내면 되겠죠.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를 SMTP 서버에 이 패키지를 보내주십사 하고 들고 가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때는 SMTP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걸 SMTP 서버를 하나의 우체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체국에다가 패키지를 갖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우체국에서 이제 실제로 그 패키지를 보내주는 거죠. 이 SMTP 서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든 이 패키지를 SMTP 서버, 즉 우체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SMTP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SMTP 클라이언트 객체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예, SMTP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도 system.net 메일이라는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허락된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인증서를 만들어 붙입니다. 처음에 만들어둔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인증서를 만들어 넣어요. 그 인증서가 이 SMTP 클라이언트 객체의 credentials인데요. 여기에 어떤 데이터 타입, 클래스 타입이냐면 네트워크 크레덴셜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바로 사용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네임스페이스가 시스템.net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net을 제가 클릭을 하면서 추가를 할게요. 지금 추가가 됐죠. 시스템.net 안에 시스템.net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네트워크 크레덴셜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아까 넣었던 SMTP 아이디 아까 하드코딩 해둔 여기서 하드코딩 해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크레덴셜을 만들어서 갖다 붙였어요. 자, 이제 어떤 서버에서 보내야 할지 서버 정보를 이제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호스트명과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트명과 포트가 돼요. 자, SMTP 클라이언트인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컴퓨터로 가야 되는지 SMTP 호스트 저희가 만들었던 이 호스트와 포트죠. 그 다음에 SMTP 클라이언트에서 포트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 여기서 서버는 이걸 이용해서 찾죠. 그 서버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지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드 코딩한 이걸 쓰면 되겠죠. SMTP 포트. 자, 이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SMT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인증서도 붙였고 어떤 컴퓨터, 어떤 서버에 어떤 포트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했고요. 이제 이거를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 보내는 게 send입니다. sen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샌드는데 이 샌드 안에 패키지를 넣으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뒀던 메일 메시지 이 패키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하면은 이게 이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우체국에 패키지를 넘겨준 것 같아요. 이제 잘 도착하기를 이제 바랄 뿐이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SMTP 서버 자체에 이상이 없고 깨끗한 서버라면, 즉 스팸을 막 발송하는 서버가 아닌 깨끗한 서버라면 잘 도착할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메일을 보내는 메커드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받는 사람과 SMTP 서버에 세팅해 가는 값들을 매개 변수로 이제 받지 않고 지금 여기서까지 하드 코딩을 했죠. 이렇게 값을 코드에 박아놓는 것을 이제 하드 코딩이라고 불러요. 바뀌어야 하는 값들을 이렇게 코드에 넣어두면 바뀔 때마다 코드를 수정하고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또 A라는 컴퍼니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SMTP 서버 정보와 B라는 컴퍼니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SMTP 서버 정보는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바뀔 가능성은 이 데이터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면은 이 값들은 한번 설정되면은 아마 그 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 값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몇몇 특정한 경우에 노티피케이션 이메일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샌더나 SMTP 서버 정보는 그 한 어플리케이션 안에 바뀌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간편하게 이 정보를 config 파일에, 설정 파일이라고 그러죠. config 파일에 넣어서 자동으로 로딩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정보가 바뀌면 config 파일만 수정하면 되더군요. 예전에는 프로그램의 설정 파일을 이 .ini 파일에 저장을 했어요. 뭐 C++나 CC로 어떤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이 .ini 파일에 설정 값들을 넣어놨었는데 일반 텍스트 형태로요. 지금은 XML 형태로 config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XML 형태로 config 파일을 저장해요. .NET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일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app.config,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web.config 파일이 프로젝트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설정 값들이 들어가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 프로그램이 이 베이비케어 테스트, 우리가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거는 이제 컨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테스트 프로그램이 베이비케어 테스트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app.config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렇게 이제 컨솔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즈 서비스 프로그래밍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 모두 이런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app.config이 아니라 web.config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레퍼런스에 추가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베이비케어 테스트에 보면 이 레퍼런스에 이제 우리가 베이비케어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 config 파일에 필요한 설정 값을 넣고 라이브러리에서 읽어서 로드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이 베이비 캐롯이라는 프로젝트는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라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web.config이라는 설정 파일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베이비 캐롯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실행 가능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추가되어서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이 베이비 캐롯이 실제로 실행돼서 돌아갈 때는 여기 이 레퍼런스에 베이비 캐롯 테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 레퍼런스 추가해서 돌아가듯이 이 베이비 캐롯 테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app.config을 가지고 있듯이 그때는 app.config이나 web.config이라는 설정 파일이 존재하는 거죠.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때는요. 자, 지금 만드는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베이비 캐롯 테스트라 치고 이 app.config 파일에다가 샌더와 SMTP 설정 값들을 넣어둘게요. 자, 이 app.config을 열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지금 XML 형태인데요. app settings라는 요소를 만들고요. 그 안에 key value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 configuration이라는 노드 안에 어디다 만들까요? 맨 위에다가 만들게요. 여기에 자, app settings라는 노드를 만들고요. 이 안에 자, add key 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value 뭐가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 값들을 여러 개를 넣어둘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실제로 넣어볼게요. 키를 SMTP sender라고 하고요. value를 아까 우리가 하드 코딩을 할 때 뭐라고 해놨죠? 이제 하나씩 뺄게요. 여기서 sender를 이거를 자, 여기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호스트, 포트, SMTP ID, 패스워드 이렇게 있죠. 자, 저거를 모두 여기다 이 설정 파일로 빼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SMTP 호스트, SMTP 포트, SMTP ID, SMTP 패스워드. 그리고 호스트는 뭐 아까 smtp.com 뭐 이런 식으로 넣고요. 네, 포트는 뭐 2525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smtp id를 id, 네, smtp 패스워드를 자,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어떤 SMTP 서버,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비용을 내는데, SMTP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돈을 내요. SMTP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은 그쪽에서 주는 이 네 개의 값을, 네 개의 설정 값을 줘요. 호스트와 포트와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제 그거를 여기에 저장을 해두는 거죠. 자, 이걸 읽으면 되는데요. 이 값을 읽기 위해서는 이 config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app settings 이 노드 안에 있는 이 값을 키 밸류 형태로 들어간 이 값을 읽기 위해서는요. configuration manager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configuration manager 객체를 이용할 텐데, 이거는 system configuration namespace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레퍼런스 추가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 이메일 매니저 들어가서 이 베이비 캐러셀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그 config 파일에 있는 값을 읽기 위해서 configuration manager라는 걸 이용할 텐데, 그거는 레퍼런스 추가를 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자, add reference 해서 framework에서 system.configuration이라는 namespace를 DLL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configuration이 여기 있죠. 추가를 합니다. 자, OK를 눌러요. 자, 그러면 system.configuration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이 namespace 안에 있는 이제 클래스들을, 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여기서 이제 사용할 텐데, 여기에 이 5개의 값을 이제 저 config 파일에서 읽어올 거예요. 자, 이걸 읽어오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할게요. 자, sender의 값을 이제 읽어오면 되는데, 여기서 읽어올 때 configuration manager를 사용하면 되겠죠. configuration. 여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reference를 추가를 했고, 여기서 이제 using을 이용해서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겠죠. configuration 선언을 하면은, 자, 이 sender를 이제 configuration manager를 이용해서 configuration manager에서 어떻게 읽느냐, manager에서 app settings라는 이 app settings가 이것도 컬렉션이에요. 이거 보시면 알겠죠. 웹 컴픽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죠. 키밸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 키 값을 이용해서 밸류 값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컬렉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컬렉션 형태에서 배열 컬렉션 형태에서 값을 읽을 때 인자를 이용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키 값을 넣어도 돼요. smtp sender 이렇게 키 값을 넣으면은 값을 이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밸류 값이. 이 키 값을 넣으면 이 밸류 값이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센더 값을 config 파일에서 읽어오는 거죠. 자, 이제 SMTP 호스트와 포트 그리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config 파일에서 읽어오도록 할게요. 자, 이 호스트도 이걸 카피를 할게요. 자, 카피를 해서 SMTP 호스트라고 했죠. 호스트, 그 다음에 포트도, 자, 포트 넘버는 int형이에요. 근데 이
configuration manager의 앱 settings는 무조건 스트링을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convert를 이용할 거예요. convert 객체를 이용할게요. 32.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똑같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SMTP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읽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send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은 이 SMTP에 관련된 세팅 값들을 이 웹 콘픽에서 읽어오고 자동으로 읽어오게 되고 그 값을 이용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는 그렇게 이제 펑션이 완성이 되는 메서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app.config이라는 파일은 이 베이비 캐롯이라는 프로젝트에는 없어요. 보시면 이 베이비 캐롯이라는 프로젝트에는 app.config이 없죠. 이건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라이브러리라서 그래요. 이 베이비 캐롯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윈도우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일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레퍼런스로 추가해서 사용할 거잖아요. 그 프로젝트에 가면 이 app.config이나 web.config이 있을 거예요. 이 메일 매니저를 사용해서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필요한 위에 5가지를 설정을 해야겠죠. 이 web.config이나 app.config 안에서. 현재는 이 5가지 값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안 돼 있는데 밸리데이션 여기서 이제 값을 무조건 있는데 값이 있다거나 값이 없다거나 값이 없는 거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리고 잘못된 값이 들어가 있는 어떤 밸리데이션 그런 게 안 돼 있죠. 근데 포트 번호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경 써서 밸리데이션 하게. 포트 넘버는 이제 인트형이니까 신경 써서 밸리데이션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포트 넘버를 처음에는 제로로 주고 그 다음에 먼저 검사를 해요. 자, 검사를 해서 configuration manager의 app settings에 자, SMTP port 값이 이게 이 값이 없다면 이게 null일 거예요. 이 null이라는 말은 자, 여기서 이렇게 아예 그냥 키 값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null이 되겠죠. 이렇게 null이 될 텐데 이게 null이거나 또는 이 값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int가 이 포트 넘버는 무조건 int형인데 int가 아닌 뭐 다른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pp.config은 우리는 지금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app.config은 app.config이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 만들기도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를 딴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또 실수로 app.config의 숫자가 아닌 app.config의 그 포트 넘버로 숫자가 아닌 어떤 문자를 우리가 실수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그 값이 숫자인지를 체크를 해주는 int의 try pass를 이용해서 체크를 할게요. configuration settings 자, 여기에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이게 값이 아예 없는지 키값이 아예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키값이 있는데 그게 int가 아니라면 SMTP port 자, 이게 int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 값이 맞다면은 그 값이 SMTP port로 들어올 거예요. 그죠? SMTP 포트, 그러니까 SMTP 포트가 지금은 제로인데, 만약에 이게, int 값이 맞다면은 그 int 값이, 제대로 된 int 값이 포트 넘버가 이게 SMTP 포트에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out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false가 되었다면은 SMTP 포트 값이 숫자가 아닌 거예요. 숫자로 int형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기본 값인 25번을 줄게요. 대부분의 모든 서비스들이 디폴트 포트 값을 갖고 있어요. HTTP 같은 거는 802 디폴트 포트예요. SMTP 같은 거는 25번이고요. 이게 포트 넘버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포트 넘버가 없다 그러면 그 기본 디폴트 포트 넘버를 할당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발리데이션을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간단히, 지금 정말 간단한 메일 전송 메서드인데요. 베이비 캐럿 테스트에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이 되겠죠. 먼저 컨텐츠를, 자, 메일 컨텐츠예요. 여기서, hello, there, HTML을 뭐 쓸 수 있는 거니까 this is there. 자, 이 컨텐츠를 넣고 자, 메일 매니저에서 send라는 키워드를 보내는데 이제 to 누구한테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들어가면 되겠죠. receiver@test.com 이렇게 한 사람이어도 되고 아까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콤마를 구분해서 뭐 한 사람이 더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지금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subject 타이틀이 뭐 hi 그리고 내용이 컨텐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일이 실제로 이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팅값만 잘 맞다 그러면은 이제 메일이 바로 전송이 되겠죠.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메일을 보내는 펑션이 필요하다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메일을 보내는 펑션이 필요하다면 우리 라이브러리를 이 베이비 퀘션 라이브러리를 레퍼런스 추가를 해주고 그 어플리케이션 레퍼런스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메일 매니저 우리가 이제 이 이메일 매니저를 위한 설정 값들을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웹.콤픽이나 앱.콤픽에다가 넣어두면 이렇게 5개를 넣어두면 간편하게 이 send 메서드를 이용해서 메일을 바로 보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보이는데요. 앱.콤픽으로 가보시면은 제가 앱 세팅스라는 이 노드를 컨피규레이션 노드 바로 밑에 첫 번째 차일드 노드로 놨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요. 한 가지 앱.컴픽에 주의해야 될 게 이 컨피규레이션 노드의 첫 번째 차일드 노드로는 항상 config sections라는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밑에 뭔가를 넣을 수는 없고 그 밑에 뭐 여기든 아니면 요 가장 밑이든 그 뒤로는 상관없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configuration 노드의 첫 번째 차일드 노드로는 항상 config section즈가 와야 한다는 거. 그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세팅값만 좀 올바른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send 메시지를 호출할 때 이메일이 잘 전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send라는 메서드를 이제 함수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조금 확장을 할 텐데요.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참조나 수문 참조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파일 어태치먼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참조나 수문 참조를 인자로 해서 send 메서드를 조금 확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MTP 세팅에 관련된 어떤 값들을 컴픽에다 뺐는데 이 컴픽 파일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런타임 시에 그 컴픽 값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게 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메일 매니저의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생성자의 그 컴픽 값들을 넣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생성된 객체에서 인스턴스에서 send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메일을 보내는 어떤 그런 식의 이메일 매니저의 확장을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